안녕하십니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살짝 삐딱하게 종목을 보는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자, 월요일 또 우리 시장 약하게 시작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전혀 우려스러운 모습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이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가면은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좋은 시장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결국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고 또 우리 시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국 증시 다우지수 보면은 어떤가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 바로 나오겠죠? 0몇 %만 올라가도 다우는 신고가 나옵니다. S&P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면 아이고, 나스닥은 왜 이럴까요? 고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60일 이평선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 시장의 중심 종목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면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아니면 알리바바,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시총 몇 위까지 내려왔어요? 테슬라 4위에서 10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CEO가 입방정이 심해요. 잘 나가고 잘 될 때일수록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익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입방정이 말이 아니에요. 특히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러 패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차를 사는데 비트코인으로 사야 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짓거려댔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은 테슬라가 없어지든 머스크가 없어지든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진짜 조족지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가만 이렇게 붕붕 뜬 거지 기업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의 그 전기차가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만들면 테슬라보다 몇 배 더 잘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완성차들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 좀 조용히 있고 좀 잘하면은 이쁘게 봐줄 텐데 까불고 경고망동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얘기하다가 다시 왔는데 결국 우리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거냐? 제가 계속해서 완전 귀에 딱지가 들을 텐데 작년에 주도했던 그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은 한번 쉬었다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쌀 때는 안 가요. 충분히 싸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나스닥에 주도했던 그들 종목군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 아니면 코스닥의 대형주들 이들이 같이 일맥상통하면서 그들 주가들이 못 가고 있는 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나스닥이 못 가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떤가요?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 못 가요. 물론 악재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쪽으로는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시장도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잘 볼까요? 거래소가 아니라 제가 요새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보면은 밑에가 뭐예요? 이게 소형주. 여기가 중형주, 여기가 대형주예요. 그러면 최근 차트 흐름을 잘 봐봐요. 이 대형주는 가는 것도 없이 그냥 양봉, 음봉, 오늘 같은 날도 음봉이야. 중소형주는 십자형, 소형주는
양봉 나와버립니다. 시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대형주가 못 가. 그러니까 지수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3월 중순 이후 시장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괜찮게 가고 있어요. 변동성은 주지만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어때요? 그냥 60일 이평선에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시장을 지켜주니까 어때요?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하는 게 뭐예요? 인프라 쪽입니다. 자,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몇 달 전부터 시장의 뉴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콧방귀 끼면서 관심도 없었어요. 왜? 본인들 생각에는 2차 전지, 5G,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어때요? 팽이야. 관심도 없어.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어디요? 다 1위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갖고 가느냐가 지금 내 계좌를 시장하고 관계없이 엄청나게 즐거울 수 있느냐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느냐 결국 섹터, 종목 선정에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3월달 시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상승상에는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보궐선거 이후에는 시장에 좀 뭔가 변동이 나타날 거고 그 바로미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지금 어때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주가 만들기도 어려워요. 징그러워요. 이 수급 주체의 중심이 누구예요? 다 개인이야. 개인이 갖고 있어요. 지금 60일 이평선 밑에서 버벅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얘가 치고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날 텐데 결국 얘가 빵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시장은 조정 쪽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시장을 4월 달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막연하게 조정이 아니라 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조정의 일정 부분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뭔 소리야? 조정 안 나와? 라고 하신다라면 나의 얘기가 틀리면서 시장이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보유 종목들 수익이 조금은 쉬우니까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이 종목들 수익 내는데 쉬워요. 그죠? 상승 종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상승해야 상승 종목이 더 많고 하락 종목이 작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익 내기는 쉬운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조정이 오히려 2보 전진을 이유한 1보 후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월 달 조정이 만약에 나오면 그건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조정이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다우라든가 S&P는 어때요? 그냥 엎어져도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바로 신고가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즉 미증시가 지금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다우 같은 경우 한번 차트 흐름 다시 한번 보면 다우를 한번 보면 S&P하고 거의 비슷해요. 쭉 올라갔다가 한 일주 이상 조정 주고 다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럼 이 반등이 뭐 한 일주 아니면 2주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고점 나오면서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정이 약조정이냐 아니면 중조정이냐 강조정이냐 그거는 뭐 그때 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은 나올 자리가 4월 달 들어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연준이라든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도리를 참 열심히 쳐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1.7% 밑에서 잘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은 물가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금리는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연준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입장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어요. 자, 우리 중국 먼저 한번 또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에 있어서도 미국이 0%, 0.25, 중국은 한 3.3%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도 자연스럽게 올려야 돼요. 안 올려? 올려요. 우리나라도 올리게 돼 있어요. 왜? 체급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고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금리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본 유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속성은 아주 냉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메릿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4월 달, 5월 달 국채 회사채 많은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미지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중국의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시장 버블 이거는 솔직히 5년 전, 10년 전부터 이어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4월 달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유럽은 어때요? 재확산이 계속 번지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주해. 일단 이 재확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지. 왜? 백신 무작위 맞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안 맞고 있지. 결국 이 백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는 분명히 잡힐 거야. 시간을 두고 아마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확산 이러한 문제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우리 신흥국들이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랄까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이 트럼프 그 이상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격화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진영 논리로 바뀌어버리면서 어찌 보면 신냉전이 오는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유럽, 일본, 우리 한국은 어디론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안 하면 또 팽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좀 껄끄럽잖아요. 북한 요새 이제 또 다시 미사일 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는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도 발표를 늦추는 등 좀 하여간에 좀 이 문제가 있는데 북한 리스크 역시 분명히 우리나라로서는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습득했던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시장은 일정 부분 변동성을 좀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연기금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산 분배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정해가지고 매도를 늦출 줄 알았더니 이걸 또 뒤로 밀어버리면서 향후 앞으로 한 10조 정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일정 부분 나왔죠. 결국 연기금 이러한 수급 주체도 조금 호재가 되려나 했는데 이게 의아무야 돼버리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4월 달 충격 주면 5월 달에 공매도 있는데 하락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역발상을 해야 돼요. 자, 4월 달 시장이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되면 시장 모든 사람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거야. 대형주 못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은 그걸 역으로 오히려 그 당시 한 달 정도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을 돌려버리면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왜? 대형주 걱정하지 마. 공매도해도 올라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가나봐 하고 쫓아갔을 때 거기가 또 고점 되면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온다 해서 대형주 못 간다?
아니라 오히려 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시장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당시 돼서. 그래서 공매도 들어오면 시장 못 간다? 가 아니라 오히려 한번 갔다가 못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4월 달 조정이 나와야지. 안 나오고 그냥 가? 그럼 5월 달에 공매도로 인한 시장은 하락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자. 왜? 주식 시장은 좀 리듬을 타야 돼요. 춤출 때 리듬을 타듯이. 제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결국 모든 인프라 투자 종목이 가나요? 아니에요. 먼저 가는 놈, 또 이제 가려고 하는 놈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 노력 이러한 것들도 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4월 7일까지는 지금의 흐름 이어가고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면 이제 3월 달 끝나요. 3월 달 끝나기 전에 아마 프로그램 한번 세게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한번 크게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는 아마 시장 좀 한번 올라가 놓고 다시 좀 되돌림 나오고 그러한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왜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안 갔을까? 결국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늦춰놨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제 인프라 투자 종목들 과연 현 시점에서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할 텐데 제가 인프라 투자 이거는 큰 메가 트렌드예요. 한 달, 두 달 가는 게 아니야. 작년 시장 10달 갔듯이 얘도 올 하반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기 위해서 그냥 가나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 인프라 투자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어. 저는 시멘트 건설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또 기계 이런 장비 쪽 종목들 잘 가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인프라 투자하면은 시멘트, 건설, 중장비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종목들이 시장을 얼마나 주도하고 있나 우리 한번 좀 보면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두산 바켓이에요. 우리 요새 두산 쪽 엄청나게 분위기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분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종목들이 조금 뭐랄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건 주차적인 문제고 결국 얘네들이 왜 갈까요? 미국도 인프라 투자, 중국도 인프라 투자, 우리도 인프라 투자예요. 두산 바켓은 특히 미국 쪽이야. 두산 인프라는 중국 쪽이에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이 4조 달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방향 잡고 있고 그게 결실이 맺는 게 9월, 10월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인프라 투자 그 얘기로 시장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결정되는 그 순간 거기가 꼭지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 그 인프라 투자 이후 어떤 부양책도 이제는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거든. 그럼 그게 이제 끝이라는 거. 재료 소멸. 자, 그러면 이 두산 바켓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월봉을 봐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나? 얘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는 조금 뭐랄까 세력 마음이에요. 얘가 진짜 5만 원 갈지 6만 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허나 지금 시장 지금 자리는 분명히 이격이 이제 쭉쭉쭉쭉 벌어집니다. 양봉 때렸기 때문에 얘가 이런 종목은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쉽게 또 갈 거냐 아니면 좀 횡보할 거냐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히려 얘가 기간 조정을 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든지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관심 가지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매수 자리가 있을 때는 사라는 거지. 어디가 매수 자리예요?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 버리면 저기서부터지만 저기 싫으면 이런 자리부터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60일 이평선에서 정배열 만들어 놓고 초입이잖아. 가잖아요. 초입이잖아. 가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인프라 뭐 건설 이런 쪽 종목이 뭐 가겠어요라는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내가 여러분들한테 첫 멘트가 뭐예요?
삐딱한 종목, 삐딱하게 종목을 보자 이거예요.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예스 예스 할 때 조금은 노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엔 시멘트 볼까요? 자, 우리 한일현대 시멘트 보세요. 어찌 보면은 얘가 이러한 게 나오는 건 이걸 참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른 애들은 더 막 변동성을 줬는데 얘는 엄청나게 이렇게 뱀처럼 횡보해놓고 이렇게 강한 시세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정배열 만들어 놓고 추세를 안 깨요. 그럼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러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수급 주체는 엄청나게 돈을 갖다 붓는 거예요. 왜? 물량 나오면 그거 받아줘야 되고 또 올라가는 놈이 있으면 자기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물량 안 만들었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매집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에서 쫓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충분히 조정 주고 나면 또 기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라는 건 4개월 조정 주고 일주일이면 모든 수익 더블로 나와요. 더블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는 결국 차트 흐름 보고 수급 보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시장의 큰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고점에서 들어갔다면 이제 물린 거지. 건설주, 우리 지능기업, 얘 같은 경우도 밑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건설주.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세훈하고 엮여버린 거예요. 오세훈하고 엮여버리니까 그게 일단 재료가 이제 다 끝나버린 거지. 그럼 이런 애들은 뭐 조정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 또 잡아. 그럼 또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간 종목이 여기서 죽느냐? 안 죽어요. 왜? 이들 섹터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핫한 우리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방향을 얘기하면, 자, 우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차트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사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은 뭐 올라간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 올라가고 조정 주고 다시 신고가 만듭니다. 자, 조선주는 이제 시장이 어때요? 요새 뭐 수주 얘기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일단 플러스 요인이고, 두 번째는 유가도 일정 부분 6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 이 조선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또 하나 이번 수에즈 운하 여기 사고로 인한 거기에 선박이 일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연재해가 아닌 배의 결함이야. 그로 인해서 역시 배 하면은 대한민국 조선사가 최고구나라는 그러한 뭐랄까 반사 이익까지 있으면서 이 조선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월봉 한번 보면 아따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이 고점 자리, 지금 이 고점 자리가 보면은 2년 전 고점이었어요. 거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거 딱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 간다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이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오히려 얘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차트 흐름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심 안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인프라 투자 쪽 그들 종목군들을 좀 관심 갖고 보자고요. 많이 올라간 거 보지 말고 결국 얘네들이 조정 들어오기 위해서는 짧으면 1, 2주,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걸려요. 그러한 흐름을 잘 보면서 두 달 동안 잘 봤다가 딱 사면은 일주일, 2주일이면은 그 두 달 동안 내가 잘 봤던 게 결실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전지, 5G,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이런 애들
분명 어느 정도 내려오면 싼 맛의 기술적 반등은 나와요. 그러나 그네들이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은 충분히 가격 기간 조정 주고 나면은 얘네들 인프라 투자가 먹을 거 다 해먹고 나면은 그들 쪽으로 다시 몰려가서 그들 또 굉장히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한 시절이 분명히 옵니다. 내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의 이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큰 손들이 어디서 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힌트는 계속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지. 받아들인 분은 지금 막 배뚱기면서 기분 좋아할 거예요. 오히려 방송에서 최태규 얼굴 나오면 박수 칠 텐데 뭐랄까 그냥 흘려들었다고 한다면 속상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 결국 4월 달 이후 시장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흐름이 나타나고 또 거기서 어떤 종목군 쪽으로 우리가 또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